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혜입니다. 벌써 5월이 시작이 됐고요. 중국은 5월 3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길게 쉽니다. 그 기간 동안 사실 중국에서 지금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물론 중국장은 열리진 않지만 중국 최근의 이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였고요. 중국이 매월 진행하는 회의가 있었죠. 정치국 회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 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나서 진행되는 예를 들면 4월, 7월 등의 정치국 회의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정치국 회의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3개 분기 동안 중국의 경기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치국 회의 가지고 시장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4.5%가 나왔죠. 시장 예상치 4% 대비해서 크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세게 반등을 하니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이르게 경제 부양책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블룸버그라든가 아니면 주요 외신 보도에서 나오곤 했었습니다. 이 역시도 최근 중국 주가를 흔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정치국회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것은요. 첫 번째, 최고 지도부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경기 저점은 이미 통과를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반등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전히 내부적인 동력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부는 현 상황에서 함부로 경제 정책을 회수하지 않겠다, 부양책을 회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이번 정치국 회의 때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이 정치국 회의 회의록이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한 오후 3시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기준으로는 이제 장마감 1시간 정도 남겨놓은 건데요. 전체적인 주요 지수의 흐름이 오전장 시작해서 계속 옆으로 기다가요. 이 회의록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우상향을 그리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하면서 융화됩니다. 이 1시간 동안 과연 어떤 내용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가 분명히 바닥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시점이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경제 부양책을 회수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먼저 내세우겠지만 중국 정부가 아니야, 우리 그렇지 않아. 지금 올라가는 건 확인이 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더 도와줄 거야 라는 코멘트를 명확하게 시사를 하면서 시장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반등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국회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미국 FOMC나 회의록을 저희가 분석을 하죠. 도대체 회의록 문구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조했는지, 혹은 그 전 회의록 대비해서 어떤 문구가 삭제되었는지 등등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중국의 정치국 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는 과연 이 정치국 회의에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느냐를 좀 중요시 봐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많이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정치국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것,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됐던 단어는 안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 안정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넘게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번 정치국 회의 회의록에서는 7번 언급되는데 불과를 했고요. 그만큼 많이 됐던 것이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정치국 회의에서 많이 나와봤자 2-3번이 다였어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정책 성격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걸 시사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요.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간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을 낮추는 게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경제 목표로 잡았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생동감 있고요. 시장 주체들이 기업이나 민간 경제가 조금 더 활력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정을 포기한 건 아니겠지만 안정만큼 중요시 생각하는 건 민간 기업이나 민간 경제가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뭔가 경제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요소를 창출해내고 경제 활성화를 조금 더 가파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조금 이르면 작년 말이었죠.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에 뭔가 만들어가겠다라는, 투자 중심으로 뭐가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민간 경제 중심으로, 소비 중심으로, 혹은 나아가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 중심으로 뭔가 나아가겠다라는 거지, 땅을 파는 방식의 인프라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왜곡시키면서 성장시키지 않겠다라는 건 이번 정치국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 쪽인데요. 이번 산업 관점에서 얘기를 강조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 기초를 다져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건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에너지 자동차,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밸류체인 내 부분을 뜯어보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더딘 ESS나 충전소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차 판매라든가 배터리 소재라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ESS나 충전소 설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국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치국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처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이 저희가 막연하게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로봇과 함께 실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이제는 슬슬 직접 개입을 하면서 성장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좀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산업이 공격적으로 성장을 할 때 중국 정부가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2, 3년 전에 있었던 플랫폼 기업이었죠. 과거에는 플랫폼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의지 하나만으로 아랫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중국 정부가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공동부유라든가 그 외에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막겠다는 의지로 중국 정부가 갑자기 플랫폼 기업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센티가 매우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왜곡된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도 중국 정부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산업에 조기에 개입을 한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중국 정부가 오히려 인공지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체적으로 정치국 회의의 회의록을 리뷰를 해본다면 확실하게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그렇게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경제 회복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 필요할 땐 도움을 줄게라는 시그널은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동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중국의 경기가 정상화됨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리오프닝, 화학이나 철강 등과 같이 중국 경기가 정말 정상화, 말 그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메인인 아이디어가 5월부터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이 실질적인 주가의 흐름일 텐데요. 아마 노동절 연휴 지나기 전에 중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변화의 시작점은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입니다. 제가 4월 초부터 중국의 경기 성장률 발표 이전까지의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경제 성장률 발표되기 이전 구간 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은 챗 GPT가 붙어있는 과열된 업종이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중국 정부가 중국 국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올리겠다라는 방식으로 뭔가 추상적인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과열 테마에 묻어가면서 4월 초부터 경제 성장률 발표되기 직전까지의 수익률은 수급적으로 과열이 있는 업종 중심으로 자금이 다 쏠려 들어갔었어요. 반면에 저희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리오프닝, 내수 소비라든가 그 외에 붙어있는 경기 정상화 테마의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일부 종목들은 더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 나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 나서 지난 4월 말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것이 4월 초부터 경제 성장률 발표되기 이전까지 과열 테마였습니다. 즉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가장 많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다른 업종들이 많이 올랐을 때 덜 올랐거나 오히려 빠졌던 업종들이 이번 기간 동안 오히려 반등을 하거나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의 테마는요,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될 것이고, 어느 쪽으로 완화가 될 것이냐면 중국의 경기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익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업종들, 테마들, 스타일, 즉 결국에는 리오프닝 쪽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갈 거다라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에 바뀌었고요. 이번에 특히나 정치국 회의에서도 최근의 주가 변화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경기 반등에 힘을 실어줄게,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문구를 정확하게 정치국 회의 회의록에 기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스타일 변화가 저는 노동절 연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지표 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월 말에 중국의 공업기업 이익이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뭐 채굴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그 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제조업 사이클을 얘기하는 지표인데요. 3월 중국의 공업기업 이익은요, 전년 동월 대비 21% 급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부진해요. 이게 정치국회에서 얘기했던 수요 부진이나 내부 동력이 약화됐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1% 가까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다시 중국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 나서는요, 주가도 급락하고 외국인도 다 던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업 이익이 전년 동월 대비 20%나 급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오히려 오르면서 끝났을까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이클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공업이익 사이클은요, 어떤 것과 같이 움직이느냐, 공업기업 재고 사이클과 좀 같이 움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공업기업의 재고 증가율이 기업이익 증가율을 3개 분기 선행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건 특히나 이제 역외상관 관계를 보이는데요. 중국의 공업기업 재고 증가율이 3개 분기 선행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반대로 기업이익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3개 분기 선행해서 재고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제조기업들의 이익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사이클이냐면요. 이미 중국 공업기업의 재고 증가율 사이클은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래로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거의 정상 궤도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면 중국의 재고 소진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분기가 후행하는 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 이미 중국의 재고 조정 사이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이익이 반등하는 사이클로 진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숫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중국의 공업기업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21% 급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 2월 통합지표 대비해서는 1.5%포인트 개선된 숫자였습니다. 1.5%포인트 별로 개선폭이 크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개선폭으로 전환된 게요,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이익이 계속 급감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게 낙폭이, 이익의 감소폭이 방향을 꺾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재고 증가율 사이클, 역외상관관계를 보이는 사이클이 여전히 올해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재고 소진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라는 건 점차 기업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계획과 전망을 기준으로 재고를 다시 쌓는다는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내가 부품이라든가 원자재를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도 슬슬 다시 본인들의 가동률을 올리거나 또 다른 곳에서 재고를 쌓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슬슬 경기 회복의 정상적인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소란이 많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경기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특히나 뉴스의 헤드라인 기준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그리고 중국 정부가 최고 지도부가 하는 코멘트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볼수록 지금 이미 중국 경기의 바닥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올라가는 속도를 어느 정도 빨리 만들 것이냐가 중국 정부의 개입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 부분에 중국 주식 그리고 중국 경제에 베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중국 경기가 정말 정상화 궤도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비슷한 유사한 컨셉으로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중국 정부가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너무 강하다, 아직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곧 과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저의 의견을 바꾸거나 혹은 중국의 경제가 어느 부분에서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